안녕하세요. 저는 오픈 블록체인 DID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유창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거창한 제목을 갖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주최 측에서 이렇게 정해주셔서 제가 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대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시는 분도 일부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 협회가 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분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저희 협회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희 협회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이제 좀 기사가 좀 세게 나가면서 사실 오늘 아침 7시부터 전화가 와서 사실 제가 지금 전화 통화를 계속하느라고 지금 약간 그 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힘든데요. 네.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도대체 뭐 하는 협회냐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저희 협회는 이제 2017년에 포럼으로 출범을 해서 2018년 9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어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총 2개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출범부터 이제 작년까지는 SK텔레콤에서 이제 회장사를 하시면서 오세현 부사장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셨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 농협은행에서 회장사를 수행을 하고 제가 이런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회장은 이제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받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있는지는 아직 제가 잘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협은행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2019년부터 블록체인 관련된 팀장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 명함이 총 3개인데 그래서 K닥이라는 이제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의 기타 비상무이사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겸직 관련돼서는 다 내부 절차를 밟았고요. 저희 팀은 앞서 우리 성준이 팀장님 발표해주신 한강 프로젝트, 그다음 뭐 STO 사업화도 추진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돼서 실명 계정 업무도 했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저희 협회가 그냥 이렇게 요새 스테이블 코인이 핫하니까 한번 이렇게 좀 뭐 흔히 뭐 말은 뭐 어그로를 끌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농협은행 팀장으로 잠깐 빙의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농협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아직 조금 버퍼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계신 분들 많이 가입을 해주셨으면 전자지갑 개설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금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글로벌 규제 동향은 우리 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그런 규제보다는 저는 이제 유즈 케이스하고 국내 동향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좀 기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실 수 있어서 뒤에 장표를 더 추가할까 하다가 설명을 좀 짧게 드리고 질의응답을 조금 가질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입장은 이제 농협은행 팀장이 아니고 이제 협회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평양 우리 법무법인의 김효봉 변호사님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하고 싶은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법정화폐나 금, 뭐 암호화폐 같은 이런 준비자산을 담보로 해서 가치 변동을 최소화하게 할 수 있게 이제 설계한 이제 그런 코인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실제 가치 변동성이 가치가 이제 좀 깨질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됐을 때 서클에서 이제 1달러가 깨졌던 사례가 있었고요. 앞서 설명드린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이나 이제 종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 중에 어쨌든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처음 보고 도대체 이걸 누가 쓰지? 이거 어디다 쓰지? 이런 사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거래량이 5.6조 달러, 그래서 한 8천조 원 정도 거래가 돼서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대명사라고 하면 어쨌든 테더입니다. 근데 테더가 지금 가상자산 시총 중에 전체 한 3위 정도 되고요. 다만 이제 테더는 이제 올해 갑자기 이제 엘살바도르로 발음하기도 되게 어려운 나라인데 하여튼 이런 데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조금 그 규제에서 약간 좀 자유로워지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보니까 그 테더 홈페이지 보니까 한국 사람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좀 진출하시고 싶으신 그런 느낌이고요. 최근에는 또 어쨌든 규제 기반으로 그 서클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저희는 작년 말에 이제 승인을 받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에는 또 서클에서는 또 그 결제 생태계를 구축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냈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뭐 3.7% 이자 주겠다는 또 기사도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자 주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약간 규제를 피하실지는 제가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에는 이 장표에 나왔듯이 이제 주요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서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도약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거는 2019년에 그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발표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사실 이제 테라 사태 후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뭐 지도가 좀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하여튼 뭐 추진했거나 추진되고 있다 뭐 이렇고요. 그 뭐 요거는 또 뭐 아까 또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도대체 뭐 어디에 쓰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쓰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코인 거래에 주로 쓰입니다. 그 테더를 사서 어쨌든 그걸로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이제 코인을 사는데 쓰이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씩 이제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나와 있어서 이제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나 송금, 그다음에 예금이나 수탁, 발행 관련 유저 케이스가 있고요. 요 비고란에 있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은행에서 어떤 부분을 협력 가능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한번 적어본 내용이고요. 세부 케이스로 가서 이제 저는 이제 결제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리닷페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레드닷페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케이스를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실제로 돌아가는 모델입니다. 리닷페이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다음에 테더나 서클을 갖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 결제할 수 있게 이제 쓰는 이게 제가 책자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마지막에 좀 넣은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선불 카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 홍콩에서 설립이 된 회사고요. 한 $1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홈페이지 가서 신청을 하면 우리나라로 배송이 되는 그런 빨간 카드입니다. 저희가 좀 넉넉한 예산이 있으면 좀 연구 목적으로라도 좀 신청해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게 코인 결제하려고 이거 저희 회사 비용을 쓴다는 게 조금 어려워서 아직 테스트까지는 못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용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제 선불 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자 카드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냥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갖고 와서 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조고요. 사실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서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잠깐 다시 또 은행 직원으로 잠깐 빙의를 해서 저희 카드 쪽 그 부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되게 신박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걸 막을 수 있을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그 글로벌 쪽에서 지원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한 땀 한 땀 막는 방식도 있어서 한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될지는 싶고요. 그래서 이제 리플은 이제 흔히 이제 보통 이제 XRP라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송금하는 모델이라서 딱 스테이블 코인에 접목된 거는 아닌데요. 이미 XRP라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모델이 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갖고 나왔습니다. 리플의 뭐 사업 모델은 당연히 이제 XRP라는 이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걸 해외 송금의 솔루션으로 접목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커스터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도 그 화상회의나 이런 걸 해보면 굉장히 솔루션을 팔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송금 코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일본으로 송금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사서 해외로 보내고 거기서 현지 통화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좀 장표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렇고요. 일본에는 이제 SBI라는 이제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한 대략 시총이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금융회사고요. 얼마 전에 그 화면에 있는 요 SBI VC 트레이드 대표님이랑 이제 화상 회의를 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회장님이 굉장히 합작법인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리플과 관련해서도 요 뭐 리밋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해외 송금을 접목해서 동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다라고 뭐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XRP 코인을 농협은행이 받아서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서 이렇게 원화로 팔아서 이렇게 고객들한테 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금융회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실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일본이 느리다 하긴 하는데 이런 구조까지 실제 돌리고 있다는 거 보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거는 프로젝트 팍스라고 합니다. 이걸 고른 이유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그리고 K뱅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맷이라는 요 일본 회사는 이제 보면 이제 MUFG라는 그 일본 은행에서 분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일본의 어떤 3대 메가뱅크라고 불리는 이런 SMBC, 미즈와 같은 이런 회사 은행들하고 SBI까지 이런 주요 은행들의 투자를 받은 약간 인프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아직 뭐 상용화된 거는 아닌데 뭐 그들 말로는 올해까지 상용화를 하겠다고 뭐 이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게 이제 약간 심플하게 그리다 보니까 약간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약간 예시적 도식화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팍스는 조금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가치 이전 수단으로 쓰는데 대신에 여기 이제 스위프트를 또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때 한번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오셨었을 때도 그 한국에 있는 스위프트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할 때 일본에 있는 스위프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스위프트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동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왜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가상자산이 접목된 송금 모델이라고 하면 리플 같이 그냥 코인으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스위프트를 썼냐라고 했더니 참여하시는 은행들이 그냥 이게 편해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의 페어스케일 랩이라는 회사, 그다음 K닥 그리고 일본의 프로그맷이 주관을 해서 은행들이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자금 흐름은 붙지는 않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해서 상호간에 송금하는 이제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협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에 페어스케어 랩, 그다음에 신한은행, 농협은행 모두 다 저희 협회 회원사라는 점. 그래서 협회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테스트가 가능하려면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은 뭐 향후 결과 보고서 형태로 나올 거라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런 프로젝트 진행을 하시고 싶은 IT 기업들이 계시면 협회 가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내는 어떨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제 12월 말에 국내 최초로 이제 테더가 상장이 됐었고요. 뭐 그 전에는 서클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이제 국내 5개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한 21조 된다라고 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시드 오픈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이제 가볍게 리서치를 해보니 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사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지 않은 그런 코인 투자를 하려고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용으로 산다는 게 1번이고,
그냥 진짜 달러 보유 목적으로 하신다라는 게 2번. 그다음에 뭐 흔히 이제 이런 그 재정 거래라고 하죠. 아비트리제라고 하는 요 차익 거래를 하려고 하신다는 게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해외 송금 등에 쓰인다라는 답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어쨌든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주요 아젠다로 선정을 하시고 제도화 방향을 검토 중이십니다. 가끔 뭐 보면 우리나라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농협은행 직원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30년 동안 저희 은행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저희 팀 업무는 진짜 모르겠다고 항상 하시거든요. 당시 어렵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저는 멀지 않은 미래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 말에 싱가포르에 이제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이 저희 농협 보고 야 스테이블 코인 왜 검토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미쳤냐, 한국에서 은행이 어떻게 코인을 발행하는 걸 검토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1월부터 어쨌든 시장을 계속 보고 느낀 점은 어쨌든 이런 초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리닷페이나 이런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나 이런 데도 가서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기관들이 은행들이 모여서 좀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아직 뭐 보시면 뭐 리닷페이 같은 모델은 아직 초기지만 여기서 만약에 사용량 기반으로 해서 뭔가 뭐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해서 리워드 형태로 준다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페이팔 같이 뭐 이자를 준다는 그런 모델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이게 이런 그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젠다인데도 이 코인이라는 이유가 그 단어가 은행원들한테는 되게 크게 거부감이 굉장히 큰 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래서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스테이블 코인이야말로 이제 진짜 이게 글로벌하고 싸워야 되는데 뭐 NH 코인, 신한 코인 이렇게 은행별로 나오면 진짜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딱 이제 끝이었는데 네. 그래서 결론은 어제 협회 포럼을 통해서 이제 6개 은행 그리고 금융결제원까지 참여를 하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와서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가나다 순으로 제가 잘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네 IBK 기업 그다음 KB 국민이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잘못해서 NH 농협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다음 수협은행, 신한은행, 그다음 우리은행까지 하고 금융결제원까지 이렇게 가입을 하셨고요. 하여튼 요거는 의도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은행끼리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스터디를 하고 눈높이를 좀 맞추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자라고 그래서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까지 하고 혹시 그러면 네.